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반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또 전달이 될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반장님이라고 하니까 꼭 경찰 반장님 같으시네요. 맞아요. 제가 정한 닉네임이, 예. 저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 전원 업무를 맡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지반장은 제가 과거에 서울소방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했을 때, 제 성이 지씨다 보니까 거의 반장님들이 지반장해서 지반장을 제가 닉네임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직업은 몰랐잖아요. 네. 네, 근데 직업으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 네, 대부분- 제가 이거 직업계단도 그러니까.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네. 119 구급 대원 분들이시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업무상 발설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 환자의 어쨌든 그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발설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나가면서 겪었던 그런 영적인 그게 많아서 오호, 이렇게 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직업괴담인가요? 아니면 직업괴담이 아닌 상태로 일단은 이건 시작인가요? 직업계담이 아니고 지금 14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저와 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지반장이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넘어가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은 네. 교육을 위해서 제가 타 지역으로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이사간 지역은 서울 내에서 나름 이름 있는 학군지였어요. 그래서 이 학군지로 여러 학생들이 많이 전학을 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처음 그 집을 방문했을 때는 어린 제 기준으로는 제 방은 정말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다른 아파트처럼 제 방은 베란다를 확장한 방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방문을 열고 나면 맞은편에 제가 침대를 놨었는데 그 침대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왼쪽에는 벽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옷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베란다 확장한 쪽에 통창이 있었는데 그 창 옆에 아래쪽으로 해서 직사각형의 노란색 종이 2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 한자 같은 게 써져 있었죠? 아이고. 근데 한자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예. 같이 방을 둘러봤을 때 그 종이를 발견하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예전에 살던 사람이 붙여놨나 봐. 나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쓸 거니까 따로 버리지는 마. 라고 얘기를 했고 엄마는 알겠다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 집에서 생활도 너무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날이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이런 영적인 현상을 되게 자주 겪었고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딱 느낌이 와요. 오늘 가위를 눌리겠구나 안 눌리겠구나. 그래서 그날은 가위가 눌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속으로 진짜 또 가위 눌리겠네. 항상 나오던 대로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와서 잘 이겨내자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날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잠자리에 들 때부터 몸을 압박하는 그 느낌이 평소보다 한 2배 정도는 셌고 꿈속에서 제 방이 제가 약간 유체이탈 같은 걸 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옷장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 안은 새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제 방을 보니까 어쨌든 제 방은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방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백룸이라는 게임 아세요? 들어봤죠. 네, 그 게임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보고 마주하는 공간인데도 엄청 낯설고 소름 끼치는 그 장소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꿈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너무 무섭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방문이 열리면서 저희 외할머니하고 엄마, 이모가 제 방으로 엄청 화난 얼굴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는 이모랑 같이 장롱을 보면서 엄청 화난 목소리로 어떻게 이런 게 방 안에 틀어박혀 있냐고, 당장 저거 여기서 끌어내야 된다, 이거 못 끌어내면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엄청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이모는 새까만 어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끌어내졌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지금 당장 방문 창 싹 다 열어. 싹 다 열고 지금 저거 당장 끌어내자 하면서 할머니도 그 어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창문을 열면서 그 공간을 향해서 당장 이 방에서 나오고 다신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옷장에서는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했고 저는 이제 식은땀 범벅이 되면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안방으로 가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꾸니까 많은 악몽 중에 하나겠지 하고 그냥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라. 저도 어린 마음에 알겠어 엄마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들어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저한테 좀 진지한 어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를 땡땡이라고 칭할게요. 땡땡아, 내가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정말 무서우면서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별일이네? 엄마 그런 꿈 잘 안 꾸잖아.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하고 물었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한 게 엄마가 잠에 들었는데 배경이 제 방이었대요. 근데 엄마는 평소에 너무 점잖고 온화하신 분인데 꿈속에서 엄마가 제 또래의 중단발의 여자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있는 꿈을 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엄마? 그 무슨 꿈이야?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 야, 계속 들어와봐. 내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는데 나랑 걔랑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웃음이 너무 나더래요. 너무 나가지고 막 그 여자애랑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데 서로 깔깔깔거리면서 막 기싸움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이내 엄마가 얘를 제 방에서 당장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 애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무슨 바위가 있는 것 마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꼼짝 않고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웃음 나는 게 심해지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대요. 근데 엄마는 얘를 끌어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겨우겨우 거실까지 끌어냈는데 갑자기 그 애가 고개를 탁 들면서 엄마 손을 탁 치면서 제 방으로 빛의 숲으로 쑥 들어가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여자애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여기서 나갈 것 같아? 아니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꿈에서 깼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3개월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제 방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딱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옷장 안에 있던 게 이 중단발의 여자아이였고 엄마는 제 방에서 그 여자애를 끌어냈지만 결국에는 제 방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저랑 엄마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에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제가 그 집에 7년 정도 살았는데 그 집에 살기 전까지는 제가 과일을 눌리면 항상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남자아이 하나랑 성인 여자 목소리. 그 둘이서 번갈아가며 제 귀에다가 웃으면서 그렇게 과일을 눌리는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 꿈에 나타난 그 후부터 그 2명이 안 나오고 여자아이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예?
여자의 목소리가 하면서 제 귀에다 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계속 7년 동안 계속 가위를 눌리고 한 번은 제 방에서 저랑 사촌 언니가 둘이서 잔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제 사촌 언니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는데요. 그날 그 집에서 저랑 같이 자면서 인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게 돼요. 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둘째 동생이랑 같이 침대를 썼는데 저는 이제 위에 있는 본 침대를 쓰고 침대 밑에 서랍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뜯어내가지고 약간 소파베드처럼 만들어서 안에 매트리스를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침대를 자고 사촌 언니는 그 서랍을 꺼내서 그 위에 매트리스를 잤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촌 언니는 제가 화장실 갈 거나 목이 말라서 나가려고 일어났나라고 생각하고 땡땡아 무슨 일이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저는 그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제 옆에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그 사촌 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촌 언니 너무 놀라가지고 그대로 거의 기절하듯이 다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야, 나 진짜 가위로 처음 눌려봤다고 이 방에 자면서. 그랬더니 언니 가위 눌렸어? 뭐 기린 나왔어? 그러니까 아니 분명 너는 자고 있었는데 너 옆에 단발머리 여자애가 옆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뭐라고 언니? 너무 깜짝 놀라서 언니 그거 진짜 확실해? 확실해? 진짜 확실해? 이렇게 재차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확실하다고. 설마 내가 거짓말 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소름이 돋아갖고 사촌한테 얘기했죠. 언니 사실 언니가 봤던 귀신 내가 제일 먼저 꿈을 꿨어. 그 다음 엄마가 꿨었고 그 다음 언니가 꾼 거라고. 이 이야기는 나랑 엄마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예. 언니는 몰랐잖아. 언니는 몰랐는데 언니 똑같은 걸 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촌 언니가 제 방에 안 들어왔어요. 그 집에 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그 방에 들어가면 너무 서늘하대요. 너무 서른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 다음부터 제 방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제 7년이 지났고 저도 그 7년을 지내면서 제 방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저도 17년도부터는 그 방에서 안 지냈어요. 거기 있는 침대도 다 빼고 책상도 다 빼서 마루에다가 간이 책상을 넣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년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그 지역을 떠나고 엄마의 사업체가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 가기 전에 그 동네에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그때는 식구가 한 명 줄었으니까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고 네. 학교가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자취를 하고 있어서 네. 서울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집에서 해방됐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예. 그동안 자취방에 있다가 그 집을 가면 너무 많이 불편한 거죠. 그냥 계속 자취방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집을 벗어나니까 좀 너무 행복했죠. 그래가지고 여는 대학생들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목도 하면서 그 귀신에다가 완전 잊고 있었는데 그때가 대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때쯤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날 제가 시험 보는 분량이 많아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자야겠다. 불 끄고 누웠는데 눕는 순간 누가 몸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눌리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이 들었죠. 눈을 딱 떴는데 꿈속에서 원룸 구조가 화장실하고 침대랑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 문이 보이고 화장실 안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는 사방이 온통 다 깨진 유리고 깨진 유리에 피칠갑이 되어 있고 그 깨진 유리마다 그 여자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인지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 여자애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고개를 들어 올리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침대 옆에가 바로 마루여가지고 그쪽으로 뒷걸음질 한 걸음 한 걸음 쳤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칠수록 그 애가 둥둥둥 하면서 나오듯이 거기서 둥둥둥 해서 나와서 화장실 밖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내디딜 때마다 피로 된 발자국이 찍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저도 뒤에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 애가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언니 어디 갔었어? 드디어 찾았네? 언니 이제 또 도망가지 마. 다음은 없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제 방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 몸에는 이제 빨간 실지렁이 수십 마리랑 딱정벌레 같은 검은색 벌레가 제 몸을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깼거든요. 오, 예. 그래갖고 눈 딱 뜨고 침대 딱 앉는 순간 손발이 너무 차가워지면서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떨리는 목소리 전화를 했죠. 엄마 나 방금 꿈을 꿨는데 그 애가 또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또 나왔어? 그래서 이번 무슨 꿈이네 해서 이 이야기를 쭉 해줬죠. 해주니까 엄마가 아 이거 진짜 예산 일이 아니다. 잠깐 끊어봐 내가 무당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그때 저희가 다니고 있는 장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 선생님도 아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애가 너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도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왔고 너의 집 친가하고 외가 쪽에 이미 만신이 2명이나 나와가지고 너는 그 신체로 타고났다고. 너가 무당대 팔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너가 그 영안이 약간 최고조로 트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당장 내가 주말에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까 이번 주 주말에 당장 올라와서 자기 좀 보자고. 그리고 하고 내가 지금 일단 임시방편으로 비방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해라. 그래서 알려준 비방을 짜르락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 끊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세요. 네. 너 네 침대 밑에 있는 빨간색 당장 지우라고. 그래서 빨간색이요? 빨간색 뭐가 있자고 침대 밑에 딱 보는데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오, 예. 그것도 거기 안에 연각 하나 붙어 있는데 걔도 한몫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 당장 나가서 버리라고. 대로변에 버리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진짜 그거 주방에 집게 가져와서 만지기도 싫어가지고 집게로 꺼내서 이제 대로변에 버렸어요. 그 주말에 올라가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산도 같이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되게 잠잠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그때도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 잠이 들었는데 배경은 딱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포지션인 거죠. 아,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보구나. 꿈에서도 공부를 하네. 하다가 왼쪽 허벅지에 누가 턱을 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곁눈질로 두부작을 이렇게 봤는데 그 여자애가 고개를 저를 까딱까딱까딱 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화들짝 깼고 무서우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나고 오른손을 겨우 움직여가지고 그때 제가 썸을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SOS를 청했어요. 나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자취방으로 빨리 와달라. 너무 무서우니까 최대한 빨리 와달라 연락했고 한 5분 정도가 지나서 그분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분이 말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왼쪽이 ጭ을 뿌리고 앉더니 허벅지에 턱을 위고 고개를 저를 까딱까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도 무섭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대로 두면 진짜 우리 둘 다 너무 홀릴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것보다 이제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 머릿속에 지배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분을 때리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너 당장 나가라고 소리 쳤죠. 근데 그 사람은 갑자기 알았어 하고 자취방을 성근성근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만났어요. 학교에서 만나서 물어봤죠. 너 어제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너가 무섭다고 와달라고 해놓고서 나 갔는데 너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옆에서 쭈구삐고 앉아서 야 괜찮아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막 소리 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홀린 거죠. 시점이 다르다. 오. 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썸이고 뭐고 이제 연락 못 하겠다고 그분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미안해. 우리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우리 마주쳐도 모른 척 하자 이렇게 하고 썸이 끝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말에도 어김없이 그 무당분하고 같이 기도를 갔었는데 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너 지금 지내 자취방 거기에 물기운이 너무 많대요. 물기운이 너무 많아서 작기들이 너무 많이 꼬이는데 안 그래도 제 사주 자체가 도화살도 많고 신가물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자주 꼬이는데 그 집이 바로 밑에 화단도 있고 항상 거기다 물을 주니까 물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그 집 웬만하면 옮겨라.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취방 빼고 다른 곳으로 아예 진짜 흙만 있는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학기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2학기를 끝내고 그 해 겨울방학 그때 겨울방에 제가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고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죠. 네. 코로나가 터지고 실습이 일찍 종료됐어요. 왜냐하면 병원 실습이다 보니까 감염병 환자도 있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 실습이 좀 일찍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당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방이 2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막내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안방으로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엄마랑 막내는 마루에서 소파베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자고 저와 둘째는 안방 침대에서 한 명은 침대에서 한 명은 바닥에 요를 깔아서 잤었어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바닥에서 자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자다가 눈이 떠지면 그 옆에 인기척이라도 있고 자는 사람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하나도 안 들리지?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다 잘 시간인데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에서 바로 바라보면 오른쪽 편에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안방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보면 그 방 안에가 다 보여요. 특히 안방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안방에서 누워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개 살짝 드니까 현관이 보여요. 근데 현관 센서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보통 새벽에 센서등이 켜지면 강아지 엄청 짖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그 현관을 바라보니까 웬 여자아이가 센서등 밑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씩 웃으면서 캉총캉총 거리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춤추면서 저를 밟으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이 뭔지도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해요. 눈도 안 감기고 그렇게 한참을 그 여자한테 짓밟히다가 아파서 깼어요. 아파서 깨서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방을 우당탕탕거리면서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작은 방에 둘째 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생을 붙잡으면서 제발 나 좀 살려.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 아니 나 그냥 나 좀 죽여줘.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한참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니까 동생도 직감적으로 알았나 봐요. 그렇지. 아 걔가 또 나왔구나. 제가 계속 우니까 엄마도 제가 우는 소리 깨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면서 우니까 너 설마 또 그 여자애 또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개를 끄덕였고 걔는 뭔데 자꾸 네 꿈에 나오냐고 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결국에 기절을 했어요. 와. 너무 극심한 공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거의 기절하듯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니까 엄마 일어나서 땡땡아 괜찮아? 엄마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일단은 선생님들 좀 전화 좀 해보자.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말을 했고 그 선생님이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진지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너 전에 살던 집에서 물건 가지고 왔니? 네, 웬만한 건 다 챙겨서 버릴 건 버리고 제가 쓸만한 건 다 챙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파란색 같은데 직사각형? 그거 뭐야? 걔가 그거를 좀 집착하는 것 같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그 선생님이 말한 파란색 직사각형이 제 친구류였어요, 친구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똑같은 게 파란색이고 직사각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17년도부터 그 방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쓰면서 그 옷장에다가 제 이불을 넣어놨어요. 이불을 넣어놔서 저는 그 이불을 안 쓰고 전 다른 이불을 꺼내서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완전 까먹고 그걸 다시 덮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개체로 그 애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까지. 그래서 선생님 그거 제 이불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당장 그거 버리라고. 1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잘 싸서 버리라고. 그리고 버릴 때 사람 많은 대로변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 앞에서 버리면 안 되냐고. 빨리 나가기 좀 힘들다. 그때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집 앞에다 버리면 어쨌든 너가 자주 다니는 길이잖아. 아무리 사람 왔다 갔다 거린다 하더라도 지금 일이 일어났던 곳하고 너무 가까워. 그러면 그 애가 다시 너를 찾아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멀더라도 사람 많은 곳에서 버려가지고 걔가 너를 못 찾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어요. 그 즉시 엄마랑 저랑 1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아서 그 이불에다가 넣고 꽁꽁 싸매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남산까지 갔어요. 남산까지. 예. 왜냐면 집이 약수역이었는데 남산까지 차로 한 5분에 1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대로변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꿈을 안 꾸더라고요. 오. 진짜 꿈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서 저도 국시를 봐서 응급구조사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에 졸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서울소방 대체인력을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준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 갔던 집하고 병원하고 좀 많이 멀었어요. 대중교통은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려서 되게 많이 피곤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막내 동생이 지금 이사 간 동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예전에 우리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제가 다니는 병원이 남양주 쪽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너도 거기서 출퇴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 전 솔직히 좀 찜찜했어요. 왜냐면 7년 동안 그 온갖 것을 다 겪었는데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그 친구도 안 나오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해서 결국에는 다시 그 지역을 갔어요. 그 지역을 가가지고 지냈는데 이번에 엄마가 구한 집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랑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이 다시 오버랩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썼던 방을 막내 동생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집도 똑같은 붙박이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도 역시나 너무 차가웠어요. 지금도 가면 바람이 진짜 술술 나와요. 그 정도로 추운 곳인데 저는 그 방에 지금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고 저는 최대한 현관에 가장 가까운 바로 현관문 열자마자 있는 그 방을 엄마 나 이 방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그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올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에 제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브닝 근무가 밤 10시에 끝나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날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잠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하면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 6시간 푹 잔 것 같은데 딱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와, 씨, 뭐지? 지금 1월이라서 그런가 밖에 어둡냐고 딱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예. 뭐야, 새벽이네? 아,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깼나 하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몸이 또 누가 막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또 가해가 눌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더 현대에 가보셨어요? 어디요? 더 현대요. 그 현대백화점. 너 현대 저기- 서울? 네네네. 더 아, 현대에서 예. 거기 1층 가면 되게 엄청 새하얗고 가운데 에스컬레이터가 쫙 있으면서 옆에 약간 각각 층이 약간 둥글둥글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맞죠. 분수 제가 있고. 네, 제가 그런 곳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 내려오고 있어서 아, 내가 요즘 개인 시간이 많이 없었지. 나도 이제 어디 놀러 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뒤에 서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네. 근데 뒤에서 누가 쓰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오소소소 돋더라고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그 애다. 그리고 뒤에서 입이 쫙 벌린 소리가 났는데 제가 곁눈질로 봤거든요. 곁눈질로 봤는데 짱구의 극장판 중 하나인데 그 철수 엄마가 괴물로 변하고 입 쩍 벌어서 생닭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입이 척 벌어지면서 그 턱을 제 정수리에다가 턱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는 무더기 옷을 입고 있고 온몸에 상처도 엄청 많고 팔다리 다 꺾여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신 목소리로 쩍쩍 갈라진 하는 소리가 언니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도망 안 치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이 느낌 받고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구르듯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하로 가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항상 꿈에서 그렇듯이 느리게 뛰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아이가 에스컬레이터 내려와가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저쪽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리게 뛰고 있고 그 애는 정상적인 보폭으로 오니까 점점 네. 격차가 좁아지겠죠? 좁아져가지고 그 애가 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얘한테 잡히면 진짜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전목도 힘을 다해서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앞에 초가집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초가집이 나오고 그 초가집 주변에는 집으로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일단 저기라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초가집에서 사람 3명이 문을 열고 나와요. 한 분은 엄청 몸이 건장한 남자분이었고 2분은 할머니랑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꿈에 항상 나왔던 제 조상 그분들이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나와서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면서 와, 나 이제 살았다. 저분들이 있어 안전하다. 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를 뛰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건장한 남자 품에 안기면서 진짜 울먹이면서 제발 저 좀 숨겨달라고,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이제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고 제 귀를 막으면서 아 괜찮아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울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여자가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막다른 길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도간에 든 쥐다 하고 막 의기양양에 걸어오는데 정작 그 애는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지 못하니까 그 애가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울타리 주변을 돌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들어오려고 점프를 해서 할 때마다 그 벽 위에 뭔가 투명한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자꾸 튕겨서 나가더라고요. 와. 그리고 걔가 자꾸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벽이 더 두꺼워져서 결국에는 그 애가 소리치는 것조차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전 너무 안심을 해가지고 아 이제 끝났겠다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갑자기 뭔가 깨진 소리가 들리면서 제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몸은 못 들었는데 머리만 들이밀어갖고 목이 길게 늘어지면서 얼굴을 제 옆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렇게 표독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언니 다음에 다시 보자 하면서 저는 그 꿈에서 딱 깨요.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어저께 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어저께는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예? 엄마랑 막내 동생은 1박 2일로 놀러 가고, 동생은 학교가 좀 지방이다 보니까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에 저랑 강아지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저희 집 강아지가 되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고 딱 깼는데 걔가 침대 끄트머리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엄청 으르렁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왜 그래 하면서 딱 밑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다리가 없는 채로 바닥을 사사사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씨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벽 쪽으로 몸을 붙었거든요. 근데 그 애는 저를 못 보고 저희 강아지랑 이게 막 서로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강아지가 이제 왕왕 짖으니까 걔도 뭐가 무서웠는지 현관 쪽을 사사삭 이렇게 기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선생님, 이번에 제가 또 오랜만에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고 하니까 아 그렇냐, 이번에 어떤 꿈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강아지가 내쫓아줬지만 다시 이 동네를 이사 오면서 또 꿈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난 걔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제 나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4년 동안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솔직히 자기가 아무리 점수를 보더라도 그 여자애는 너한테 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힘은 없는데 계속 너한테 왜 붙어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다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아직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냥도 있어 봤고 당연히 네. 또 무당 선생님에게 도움도 받아봤지만 일단 해결은 네.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와. 저도 너무 밑을 노르신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 게 꿈에서 그 중단발 여자 귀신만 계속 목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속 귀신들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귀신은 꿈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 대신 네. 이제 일할 때, 특히 제가 지금 구급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구급차에서 보여요. 왜냐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증 환자도 이송을 하지만 변사 사건이 있으면 저희가 망자 이송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급차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타고 있는 구급차에 뒤에 할머니 한 분이 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앉았다가 어디서 내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나- 구급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오늘 집에 와 있고 저희가 구급대원이 데려온 중증 환자를 이 대학병을 치료할 수 없으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요. 그 전원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네.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제 방에서 노란색 종이에 한자가 써져 있는 맞아요. 종이 2장을 발견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종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 아직도 정말 신기한 게 전에 살던 집주인 자제분들이 벽에다가 이걸 붙이고 갔는데 그분들은 뭐 지금 대학 잘 갔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를 이상하다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방 리모델링 싹 해서 벽에 아무것도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엄마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 여기 사자성어 같은 거 써져 있으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버리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하는 말씀이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방 리모델링해서 벽지 다 뜯어내서 새 거로 단 거고 내가 그때 너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는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여서 벽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다 지금. 왜 네. 제가 느낌이 오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집안장님께서는 미디엄이신 것 같네. 그러니까
중간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맞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당직 같은데 친구들이랑 사주 보러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불릴 사주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사주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빠가 생전에 저를 테마로 좀 유명한 절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너가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게 안에 제 3의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너무 맑아갖고 완전 유리창 같은 상태여가지고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다. 그런데 얘는 무당팔자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네네. 그죠? 근데 그게 왜 표현을 잘했었냐면 어떤 마을로 갔으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올 때는 공간 자체가 변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반장님은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귀신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공간 자체가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집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적이 붙어 있지도 않았는데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점. 예전에는 붙어 있었겠죠. 리모델링을 하기 그쵸. 전에 그 여자가 그 붙박이장에 있었을 때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니었는데 그거를 보신 거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꿈속도 그렇고. 이거 쉽지가 않네요, 확실히. 지반장님. 그러니까요. 이분 항상 가시는 방집 선생님도 이제는 모르겠다고 하시고 애초에 그 집을 보신 적이 없으니까 네.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참 착잡해요. 근데 사실상 그 무당분이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건 전 잘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지반장님을 못 도와줬기 때문에 끝까지 못 도와줬기 때문에 그건 아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을 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 섣부르게 건드렸다도 무슨 화를 입을지 맞죠. 모르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안 되는 거는. 그쵸. 네. 네, 이거는 진짜 지반장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였고 오늘 네. 몇 번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레전드네, 진짜. 솔직히 저도 무서웠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일단 다음의 이야기는 직업괴담도 한번 들려주실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직업계단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잘 이겨내실 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진짜 레전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저희 채널에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꿈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 꿈 얘기가 아니라 이런 꿈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주실 때는 꿈이어도 어떤 현실과 상황이 맞닥뜨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만 꾼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분들이 꾸면서 인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의 꿈 이야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정말 꿈으로 귀신을 봤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휴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휴휴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군대괴담인데요. 이분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대를 전출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충성! 동신보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돌미님. 아이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군대 괴담이긴 한데 뭔가 병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예. 직업군인으로 어떤 예. 직급에 있었죠? 아, 계급이? 저는 일단은 지금 부사관인데, 제가 지금 계급이 이제 상사거든요. 엄마, 짬 좀 예. 드시네. 예. 20년 정도 했습니다. 이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부대를 3번 옮겼는데, 네. 그때 이제 각 계급마다 한 번씩은 다 크게 겪었어요. 하사 때 한 번, 중사 때 한 번, 상사 때 겪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휴직을 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현재 제 상황까지 해서 끝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사실 예. 많은 분들이 군대에 뭔 네. 귀신이 있겠냐, 혹은 뭐 착각한 거 아니냐, 어두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대 귀신 많아요, 진짜.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폐쇄된 초소. 진짜 폐쇄되는 게 귀신이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자, 예.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휴휴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부대를 옮겼을 때마다 3년째가 되는 해 좀 크게 겪었었어요. 네. 좀 희한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 내용 플러스 제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봤던 존재가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지 아직까지 모르고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초임기에서 겪었던 일인데, 시기는 제가 21살, 그러니까 2003년 7월경에 있었던 일이죠. 처음에 제 초임지가 경기도 북부의 어느 지역인데, 간부들은 보통 자대를 가기 전에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할 때쯤에 자대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대 발표가 나고 주변 동기들을 보니까 각자 이제 부대 전화해서 인사도 먼저 하고 뭐 필요한 걸 내가 갖고 가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했죠. 한 10년 정도 선배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낚싯대만 하나 가져와라. 낚시할 거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가서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낚싯대도 챙겨가고 뭐 운동복도 이것저것 챙겨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의정부역으로 나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랑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의정부로. 역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선임이 와가지고 야 너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바로 부대로 들어갔죠.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병사들처럼 내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독신 숙소라고 결혼하지 않은 간부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초임하사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병사들처럼 영내 생활을 시키라고 이제 뭔가 지침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런데 단지 부대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저하고 제 동기는 부대 안에서 3주만 대기해라. 왜냐하면 저희가 부대에서 병사들까지 포함해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21살이고 이상하게 저희보다 어린 병사는 또 없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옛날 분위기 어린 초임 하사들 오면은 병사들 중에서 병장들이 좀 막대하거나 이제 괴롭히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올해는 대기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단지 병사들처럼 똑같이 내무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큰 상황실 옆에 조그맣게 당직 근무자가 쉴 수 있는 취침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 그래서 동기랑 들어가서 보니까 방이 굉장히 좁아요. 네. 사람이 둘이 나란히 누우면 양옆으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웠을 때 뒤쪽이 이제 출입문이 되는 거고 마주보는 벽 쪽에 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높이가 사람 눈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 창문이 하나 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이고 그때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는 습하고 굉장히 더운데
그 좁은 공간에 있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한 기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잤어요, 그냥.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동기는 다른 파견지에서 체험 근무로 먼저 가 있고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동기는 없고 저 혼자 그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혼자 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 부대 와서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밤에 자고 있었어요. 비는 내리고 날씨는 습하고 자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요. 어디서 나냐면 창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나요. 쿵, 쿵.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살짝 밑에 쪽에서 소리가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죠. 가위인가? 근데 가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쿵쿵 소리가 뭐냐면 이 창문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점프를 뛰는데 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창문 밑에. 근데 쿵 소리는 계속 나는데 저를 보면서 계속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표정을 봤는데 급해요. 당장이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뛰더라고요. 뛰면서 소리는 유리창 밑으로 그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고 보니까 근데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체형이나 얼굴 체형은 보니까 약간 유럽,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낡은 제복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군부대인데 귀신 중에서 그것도 한국 군인 기준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지금 저기 있네?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귀신이라고 말할게요. 그 귀신이 들어오는 데만 열중을 하고 계속 점프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비디오 빨리 감기 하면은 동작이 좀 빠르잖아요. 점점 빨라져요. 소리도 쿵쿵쿵쿵쿵쿵 환장하겠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저 그냥 나갔어요, 방에서. 나가면은 이제 바로 상황실에 불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왜 잠 안 자냐 했을 때 뭐 그냥 좀 잠이 안 옵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새벽녘에 들어가서 좀 잠깐 눈 붙이고 나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그 건물 뒤로 가봤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건물 뒤로 가서 그 창문 뒤가 어떤지 좀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한번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창문 뒤쪽으로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고 15m 밑으로 쭉 내려가는 낭떠러지의 딱 끝에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부지가 있는데 다른 부대인데 15m, 20m 그 아래에 있는 부대죠. 처음부터 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전이 본 간부가 귀신인데 나 그거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병사분들도 그렇지만 간부들도 좀 그런 사람 특별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여기서 또 보는구나.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는데 예. 또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자는데 매일 나왔거든요.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점프 뛰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 지나고 동기가 와서 저는 이제 그 파견지로 체험 근무를 가면서 이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잠자리 좀 사나우면은 전화 한번 해라. 근데 그 동기는 그런 게 좀 무리인지 뭐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갔다가 정상적으로 독신수를 받고 이제 생활하면서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부대에서 말이 하나 돌아요. 병사 식당에 귀신이 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취사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취사병이 제일 빨리 일어나서 취사장 들어갔다 제일 늦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그렇죠. 어허. 제일 고생하는 친구들인데 네. 그 말이 조금씩 나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대요. 그냥 예전부터.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야간에 훈련을 좀 늦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병사들은 밥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밥을 제때 먹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희 같은 간부들은 뒷정리하는 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늦죠, 시간이. 그런데 저희가 제일 늦게 끝나서 1년 후배하고 제가 그 식당에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취재병들이 저희 밥을 미리 퍼놓고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취재병도 없었어요, 식당에.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식탁이 있고 정면에는 뒷문이 있고 그 뒷문 바로 옆에 식기 보관함하고 그 다음에 전축,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식탁에 이제 가서 둘이 이제 먹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축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누가 키지도 않았는데. 밥을 뜨다가 후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빛이 이거예요. 애들이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무섭잖아요. 근데 음악은 계속 흘러나와요. 야,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불 킨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자. 안 되겠다. 2숟갈 뜨고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상황실에는 이제 선배들이 있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전축 켜졌다. 저 귀신 나온 거 맞는 것 같다. 맞을 뻔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올라가서 정리하고 빨리 내려와라. 알겠다. 후배랑 올라갔죠. 전축이 흘러나왔었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음악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판에 담겨있는 밥 잔반통에 버리려고 뒷문으로 나가다가 전축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고. 전원선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됐구나. 연결이 안 됐는데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후배하고 그거 보고 야, 이거 이쁘대. 정말 귀신 나는 거 맞는 것 같다. 그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이제 욕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정말 크게 보게 된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저는 이제 야근이라기보다는 밤에 이제 남아서 좀 공부 아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하죠. 뭐 평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선배가 당직 근무자였어요. 당직 사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밤에 있으니까 부르더라고요, 사무실로. 뭐하냐, 뭐 평가 준비할 거 많냐, 뭐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식당에 가서 우유를 하나 갖다 달래요, 저보고. 네.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 됐거든요.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선배였어요. 아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예. 그렇죠. 그래서 수사병한테 자곤을 깨워서 네. 취사장 열쇠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열쇠 좀 챙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상황실에 보관했는데 걔가 갖고 있더라고요. 받아서 올라갔어요. 불을 켜고 식기 보관함과 전축을 지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꺼내고 다시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불을 껐거든요. 나가려고. 그런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문에 노크하는 소리가 아니고 철문에 노크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작게 톡톡톡 퉁퉁퉁 뭐 이런 식으로. 식당이 옛날 온수로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 식당이었거든요. 온수가 돌면은 쇠 때리는 소리 한 번씩 나잖아요. 탕탕 그러면서. 네. 저 처음에 그게 온수 돌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을 다시 켜려고 이제 보니까 갑자기 쾅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냐? 식기 보관함 안에서 나요. 그러니까 식기 보관함이 식기들을 세로로 촘촘히 해가지고 넣어놓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못 들어가요. 죽으면 동물도. 그 안에서 소리가 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식기 보관함 안에 식기가 쫙 들어차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3년 전에 봤던 그 옷차림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줄줄이 나와요. 그 손에 손잡고 앞으로 쭉 가면은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와요.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벽 쪽으로 다 붙어요. 벽 쪽부터 붙기 시작해요.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제 앞으로 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들어차니까. 제가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서
뭐 우유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으아 막 비명 지르면서 수상실로 내려갔어요. 귀신 있다. 나 봤다. 식기보관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냥 그 고참이 그 선배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알았다. 너 그냥 집에 들어가라. 좀 그냥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왜 뭐라 안 하지? 식당에서 나오는 귀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음날 제가 휴가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퇴근을 하면서 다음날 휴가를 바로 갔어요. 네. 갔다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날 무당분을 부대 안으로 조용히 불렀나 봐요. 불러서 식당 쪽을 좀 둘러보셨대요, 무당분께서.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외국 사람 되게 많네? 이거 이 사람들 원한은 없다. 나올 때가 되니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하늘로 좀 보내주던지 뭐 이렇게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저는 외국 사람 봤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예. 전 듣기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봤던 그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제가 같은 사무실에 굉장히 오래 군생을 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나 사실 3년 전에 이런 거 겪었고 봤던 사람이 이거였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도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보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으셨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 그분도 제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완전 초반 때 이 부대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7년, 8년 그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제 나이 또래 때 정말 나이 많으신 분한테 들었대요. 그 부지가 6.25 때 참전 국가 중에서 터키군이 주둔을 하고 집결을 했던 그 집결지래요. 아, 터키. 근데 집결을 하다가 포격으로 그 자리에서 다 전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네. 근데 뭐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니까 고마운 분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무섭기만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그 경기도에서 중사로 진급을 하고 네. 해외 파병을 갔다가 귀국을 하면서 부대를 서울로 옮겨요. 그래서 제가 간 부대는 서울에 있는 부대인데 고위 공무원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데가 고위 공무원 분들이 사적으로 주거를 하시는 공간을 경비하는 부대였어요. 서울 한가운데 있고요. 근데 그 고위 공무원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산 일부를 부대 부지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몇몇 분들이 들어가 계신 곳을 저희가 경비를 한 거죠. 그러면 산을 깎았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후문으로 올라가면 오르막길이 되는 거고 큰 길 좌우로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각 입구마다 소초가 하나씩 있고 근무자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서고 있고 서울이고 굉장히 도심지지만 막상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산속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대로 가서 매일 울타리를 순찰을 돌고 하다 보니까 그 안의 지리는 금방 빠삭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200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겨울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당직 사관에 근무를 서고 있었죠. 하다가 병사 한 명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야간이 되면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서 나와서 큰 길로 나가려는데 뛰는 소리가 들려요.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한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우리 근무자가 초소에서 나와가지고 걷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 근무지다 보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연락해서 교대 인원 좀 보내달라고 해놓고 본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기다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무전을 못 받았어요. 화장실 좀 교대해달라는. 그 제가 먼저 무전을 했죠.
여기 누군데 지금 근무지 뭐 화장실 때문에 교대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거 있냐? 없대요. 예. 그러면은 각 공간의 그 입구마다 근무자가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린데 뛰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위공무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야간에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 올라갈 땐 좀 천천히 뛰다가 내리막길이 되면은 좀 빨리 뛰거나 속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큰 길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이 보여요. 발에서 무릎까지만 보여요. 네. 위에는 안 보여요. 가로등이 길을 비추는데 사람이라면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요. 제 시야에서 오른쪽으로 사라졌다가 왼쪽으로 다시 그 발이 돌아왔을 때는 2명이에요. 왼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보니까 발이 3명분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6개죠. 발만 보이는 게. 예. 근데 전투화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었죠. 군화를 신었는데 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처음에는 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소리가 이 군화가 뛰는 소리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저벅저벅이 아니고 툭툭툭툭 소리가 나잖아요. 맞죠. 두꺼운 소리 나지. 그죠. 근데 그거랑 같이 들리는 소리가 경비원들 보면 호루라기에 쇠줄로 연결하잖아요. 그거 뛰면 그 절규럭절규럭 소리 나잖아요. 예. 그게 같이 들려요. 근데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 막아. 야, 저 뒤쪽이야.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새 혼자였던 그 발이 30명 정도가 되는 발, 그러니까 발로만 따지면 60개의 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제가 같이 있는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보이냐?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너 사람 목소리 들리냐? 안 들립니다.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게. 아, 이거 순찰 안 돌고 그냥 들어가자. 야, 뒤 돌자. 좀 돌았어요, 그냥. 돌고 있는 와중에도 제 등 뒤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가는데 그 앞에서 제가 또 다른 걸 봐요. 저희 이제 막사 건물로 가기 전에 한 10m 앞에서 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도 발만 보여요. 맨발에 하의만 보여요. 근데 한복이에요. 바지, 저고리 해서 한 3-4명 돼 보이더라고요. 예. 대화 소리가 들려요. 그 대화 소리가 어떤 대화 소리냐면 나도라, 쟤네들 저렇게 하다가 다 죽었어. 야, 쟤네들 12알만 되면 저렇게 뛰어다녀. 불쌍한 애들이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예.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화 소리를 갑자기 뚝 끊기더니 발만 봤을 때는 그 발들이 다 갑자기 저를 향해서 다 정면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얼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또 뭐지? 뒤에는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예.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근데 뒤에서 뛰는 것도 발밖에 안 보이고 앞에서 제가 보는 것도 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거의 멘탈이 나갔죠, 저도. 네. 근데 같이 있던 병사는 저한테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계속 묻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앞에 있던 한복 입은 그 발들이 10초 정도 저를 향해서 발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방향을 꺾더라고요. 더 저한테는 다가오진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꺾어서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너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갈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참 있다가 그 병사랑 같이 상황실로 들어와서 정말 뜬 눈으로 밤샜어요. 한 번에 봤던 게 하나가 아니고 그 2개를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퇴근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여군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걔를 데리고 어제 제가 봤던
한복 입은 발들이 향했던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네. 야산이죠. 그러니까 어. 야산인데 그냥 부지가 야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일로 왔지? 내가 본 게 영가고 하면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물었거든요, 입에. 근데 이제 담배를 물다가 불을 붙이려다가 라이트를 떨궜어요. 딱 떨고 그 자리를 보니까 묘지가 미쳤어요. 아, 그러니까 몰래- 무연고. 그렇죠. 예. 무용고 묘가 있는데 사람 발길이 굉장히 오래 끊기다 보니까 흙이 조금씩 위에 쌓여서 무덤 머리만 살짝 나와 있는 상태고 예. 묘비석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한 80%는 땅에 묻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무덤 아니냐? 그러니까 그 후배가 무덤 맞습니다. 이런데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었네? 야, 이거 몇 개인지 한번 보자. 그때부터 그 근방을 다 돌아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 16개가 나오더라고요. 16개가 나왔어요. 예. 다 머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전에 근무하셨던 다른 분들이 이게 있는지를 아는지는 모르겠다. 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밖에 나가서 풀을 좀 샀어요. 제가 찾은 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뿌려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면 제가 있던 그 부대 부지가 네. 이것도 6.25 이후에 군부대 부지로 바뀌면서 그 묘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묘지들은 6.25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묘지라는 얘긴데 아마 그 묘지를 관리하던 어떤 후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전에 이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분들은 저한테는 그냥 뭐 나도 안 건든다라고 이제 확실히 의사 표명도 하고 이제 올라가셨고 저도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고마우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풀도 드리고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전투화 소리 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위공무원이 계시는 그 공간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네네. 70년대 후반쯤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전이 좀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 거기에서 계시던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피신을 하셨고 그 부대 안에서 교전이 많이 있었다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보니까 항상 좀 격전지 그렇죠. 위주로 그런 네.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군장을 거기서의 군장은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했죠. 그리고 제가 진급을 거기서 또 하고 이번에 강원도로 부대를 옮깁니다. 세 번째 부대는 이제 강원도인데 세 번째는 제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이 굉장히 폐쇄적이죠. 네. 지리적으로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동네 편의점이 10년 전에 생겼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물건을 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립이 있는 동네죠. 그럼 이제 그런데 처음에 가면 할 게 없어요. 걷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쪽 저쪽 이제 산책이나 좀 하면서 생활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3년이 되던 해에 후배하고 여름밤에 네. 차를 타고 인근 마을에 산책을 가요. 왜 그 마을로 갔냐 하면 그 동네가 굉장히 이뻤어요. 낮에 봤을 때. 일자로 쫙 뻗어져 있는 길이 있고 그냥 3km 정도 4km 정도 되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천이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뚝방길이 또 따로 있고 왼쪽으로는 먼 산이 아니고 가까운 산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집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경치가 좋고 하니까 여름에 할 거 없으니까 좀 걷자. 후배랑 둘이서
차를 타고 동네 입구까지 갔어요. 네. 이제 차에서 내려서 기분 좋게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옆에 한 대가 쑥 지나가요. 이렇게 시골 동네에도 관광버스가 다니네?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한 50m 앞에 버스가 멈춰요. 멈추는구나. 우린 갈 길 가는 거고. 그래서 후배랑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한 5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대형 버스가 45인승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좀 기괴했던 게 뭐냐면 위아래로 하얀색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편도차로거든요. 가는 차선 하나, 맞은편 차선 하나, 두 개인데 그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려요. 근데 아무리 시골 동네여도 차가 다닐 것이고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아랑곳하지 않아요.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그 도로 한가운데서 그 수십 명 되는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어요. 후배는 안 보이니까 앞으로 걸으면서 계속 하던 얘기 했겠죠. 저는 앞으로 걸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존재들을 이제 봤는데 예.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멈추고 야, 너 앞에 보이냐? 네, 길 보입니다. 저 버스 보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버스 어디냐? 예. 직감적으로 제가 또 느끼는 거죠. 아, 이것도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후배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요. 저 혼자 약간 멈췄어요. 근데 빙글빙글 돌다가 대화가 아니고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소리가 쫙 퍼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하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 흰옷 입은 그 귀신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귀신도 있고 사방으로 흩어져요. 후배를 불렀어요, 다급하게. 야, 또 돌아. 야, 돌아. 야, 가자. 후배가 와요. 오는데 그 뒤에 그 흰옷 입은 귀신 중에 하나가 후배를 따라와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이제 뒷걸음질 쳤죠. 후배는 그럼 뭐 왔던 길 돌아가자고 오는데 그것도 같이 오니까 후배 눈에는 제가 아마 후배를 보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와 하면서 이제 뒤돌아갖고 차를 막 뛰어가는데 차에 타서 보니까 다시 오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후배랑 차를 타고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존재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내가 봤던 그 귀신들은 뭐고 왜 거기에서 빙글빙글 흰 옷을 입고 돌고 있다가 왜 웃으면서 거기서 흩어졌을까. 이게 아무것도 지금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와,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내면서 부천에 오게 됐는데 네. 오기 전에 재작년에 후배 한 명이 자기가 정말 용한 무당분을 알게 됐는데 네. 선배님도 한번 전 보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크게 뭐 궁금한 게 없었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이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많이 민감해서 잘 느끼고 보기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궁금했던 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방법을. 뭐 내가 진급을 뭐 하냐, 내가 뭐 돈을 이런 건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네. 야, 연락처 줘봐, 내가 한번 가볼게. 갔어요. 예. 갔는데 무당분이 가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을 후배가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까칠하시대요. 굉장히 까칠하니까 간식 하나씩 이렇게 먼저 사서 이제 드리면 좀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을 좀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오세요. 나오는데 저를 많이 쳐다보세요. 그러다가 어린 손주 보는 것 같은 그 미소로 씩 웃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했어요. 여자분이시고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불쌍하게 살았다? 저는 그게 군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런 걸 보고 하니까 고생했다는 건지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뭐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까운 조상분 중에 나처럼 제자의 길을 걸으신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빌었다. 너 알고 있니?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주여. 우리 이모부도 목사님이시래요. 야, 그거 아니야, 임마. 나처럼 제자의 길을 걸었어. 네가 니네 집 일도 모르냐? 이거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듣는 얘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저는 뭐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전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많이 빌었어.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나마 평탄하게 산 거야. 지금까지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호. 저는 크게 고생한 건 없다, 사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해서 지금까지 군사하면서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가 어디냐? 이 당집이죠? 그럼 내가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거 갖고 얘기했겠어? 저는 그때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살아봐. 지금처럼 살아. 너 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했지? 예, 몇 번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평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취미가 뭐냐? 저 예전에 미대 다니다가 입대해서 그림 좀 그려요. 아, 그림? 그래, 너 그거 계속 그려라. 그게 너한테 도움된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상태는 담을 그릇까지는 아닌데 딱 법사 정도야. 지금까진 그래. 너 전 볼 필요도 없고 왔다 갔다 심심하면은 그냥 들려서 놀다가.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갔는데 그 얘기만 듣고 나왔죠. 나와서 잊었어요, 그 말은 그냥. 그래서 휴가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죠. 계속 좀 봤다. 어머니, 야, 그런 거 뭐 다 거짓말이 하는데 또 관심 있게 들으시고 믿으실 건 또 믿으세요, 어머니가. 뭐라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딴 건 얘기 안 하고, 엄마, 우리 집에 예전에 무당분 계셨어? 없었잖아. 다 기독교 집안이잖아.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의 언니가 그때 당시에 경상도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무당이셨대요. 강신무셨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비셨대요. 정말 많이 비셨고 그 신이 나가고 난 뒤에도 올라가시고 난 뒤에도 많이 비셨다. 그래서 자손들도 잘 됐는데 그 직계가 아니고 나머지 퍼져가는 그 자손들도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분이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왜 평탄하게 이제까지 내가 이 정도로 살았는지 내가 봤던 그 존재들이 굳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내 느끼면서 살았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현재 상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천에 작년에 왔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아기를 방 안에서 재우려고 불을 끄고 이제 안고 있었는데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귓가에. 근데 이제 아기 방에 모빌인데 그게 방울로 달려 있어서 그건가 싶어서 봤는데 당연히 그게 움직이지 않죠.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왠지 무서워서 바로 나갔죠. 나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려. 와이프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보니까 그거 무당 되시는 분들
되기 전에 듣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맞죠. 예. 문제는 뭐냐면 제가 2주 전부터 여기서 봐요. 그 집에서. 하나가 보여요. 예. 하나가 보이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거실 창문으로 놀이터를 바라봤을 때 아, 하나가 일주일에 2-3번씩 보여. 같은 게. 어떤 존재죠? 생긴 거나. 말씀을 드리면 네. 아줌마가 한 분 계시거든요. 아주머니가. 저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네. 오후 시간대가 되면은 놀이터 앞에서 스트레칭하고 몸을 푸세요, 혼자서. 오. 근데 그 아줌마 이제 보면서 애기 안고 말 걸면서 그 아줌마를 보고 있는데 그 아줌마 머리에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무표정인 사람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아줌마가 몸을 풀 때 뭐 허리도 뒤로 제끼면 머리가 뒤로 제껴질 거고 허리를 숙이면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머리 모양이 그 위치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은 계속 정면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옆에 몸통 같은 게 그 등 뒤로 붙어 있는데 손만 6개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봐요. 아니 그러면 지금 휴휴님 예. 묘사하신 걸로만 들었을 때는 그 네. 아주머니는 사람인데 그 아주머니한테 그쵸. 붙어있는 귀신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야, 보통 삶을 사시진 않았구나. 제가 이제 오늘은 큼직한 것만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나머지 봤던 것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도 같고 일단은 제가 소리를 듣고 지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기회가 돼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레전드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지금 휴휴님이 네.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많이 얘기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어릴 적 이야기도 안 나온 거고 일단은 오늘은 군대 괴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에서 봤던 귀신들 위주로. 근데 더 좀 특이한 거는 단체를 좀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단체를 그럴까? 많이 봤어요. 글쎄요, 제가 단체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야, 그치. 왜냐면 군대에서는 또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귀신 보시는 분들 워낙 많이 인터뷰를 해봤지만 단체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걱정을 한 거는 뭐냐면 군대 네. 괴담은 호불호가 많이 나뉘어요. 남성분들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여성분들은 살짝 집중 못하는 경우를 훨씬 더 전 많이 봤었는데 예. 효유님은 그냥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보니까 뭐 그냥 호불호가 없이 다 무서워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이야기 네. 쭉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많이 채팅창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배우 이희경님 아니십니다. 네, 휴휴님이시고 지금 현재 직업 군인을 하고 계세요. 배우 이희경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